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크게 두 단계의 입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자가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채집한 조혈모세포를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주입해서 골수의 회복을 돕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 이식을 위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병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골수 검사를 대개 해서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림프종의 경우 처음부터 골수 침범이 없으셨던 분들은 굳이 골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발골수종이나 또는 이 림프종에서 골수 침범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부 자가이식을 받는 분들은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골수 검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도 이 이식을 할 때 들어가는 항암제를 전처치요법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도 전처치요법이라는 말로 이 항암 치료를 보통 얘기합니다. 항암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담당 교수님이 어떠한 종류의 약제를 선호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약제의 종류와 그 일정에 대해서는 각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기 전에 어떠한 약제가 들어가는지, 또 그러한 약제들에 따라서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저는 림프종에 대해서는 뷰임이라는 치료법을 사용하고요. 다발골수종에 대해서는 멜팔란이라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이 림프종에 사용하는 뷰임이라는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가 혼합된 그런 복합 치료법입니다. 뷰슬판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마이톡센트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이제 멜팔란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는데,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약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역시 병원에 따라 치료하는 약제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받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신 다음에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 즉 전처치료법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제 투여가 되면은,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이제 세포를 주입을 하는데, 이 세포 주입하는 과정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과는 조금 다른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분의 세포를 가져다가 그걸 그대로 주입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본인의 자신의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뽑아놨다가 냉동을 시켜서 이걸 보관을 했다가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냉동한 세포들을 다시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동을 해서 녹여서 이거를 주입을 하게 되고, 냉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냉동하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는 수분들이 얼어서 얼음 결정으로 변해서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존제라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 보존제 약을 너무 많이 넣지도 않고 적당한 용량을 넣어서 이 냉동하는 과정에 미리 처치를 해서 냉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보존제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냉동한 것을 해동해서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보존제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꼭 마늘 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때 이 냉동했던 세포를 주입을 할 때 마늘 냄새가 나는 이러한 이상한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의아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해동된 상태에서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얼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은 더 세포의 보존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해동되는 과정을 완전히 해동시키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몸에서 추운 느낌을 받겠죠. 차가운 얼음 슬러시 같은 형태의 세포들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추위를 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에 들어가는 세포의 용량도 담당 교수님이 적정한 수준의 세포의 용량을 결정을 해서 주입을 합니다. 근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과는 조금 달리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들어가는 세포의 양은 사실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양을 뽑아서 보관을 할 필요도 없고 남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양을 뽑아놨다가 그 적정한 양을 주입을 해서 회복을 돕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양을 뽑아서 너무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뽑아서 적당한 양을 주어서 회복을 돕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세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 보통 2주에서 조금 길게는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항암 치료 이후에 생기는 백혈구, 적혈구, 호중구의 감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관리, 특히 그 합병증의 관리에는 점막염이 있을 수 있고요. 입이 허는 증상,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백혈구, 적혈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백혈구가 감소하면서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감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 그리고 그 외에 잘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는 이러한 식이곤란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서서히 몸의 기능이 회복하고 백혈구가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 혈소판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적혈구가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혈액세포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입이 헐어있던 분들, 설사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식사를 어느 정도 하게 될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퇴원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통원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사실 이 본인의 세포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 얼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주입하는 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주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중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 3주가 지나면은 바로 회복을 해서 정상 수치까지 올라가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 본인 세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생착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리면 대부분 다 생착을 해서 자기의 정상적인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수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이런 회복 속도가 다르고 또 들어가는 세포 중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이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 회복은 하게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가골수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입원을 해서 환자의 병 상태나 병의 종류에 따라서 골수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처치료법이라고 부르죠. 림프종, 다발골수종에 따라서 이런 병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처치료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처치료법을 사용을 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 세포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항암 치료의 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골수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본인이 뽑아놨던 조혈모 세포를 얼려놨던 것을 해동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입을 할 때에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 보존제라는 약물이 있고, 이 보존제라는 약물이 같이 첨가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서 세포를 주입할 때 마늘 냄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해동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동되지 않고 슬러시 형태의 세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추위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 주입이 끝난 이후에 적혈구가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적인 세포 수치로 회복되고, 입이 헐었다든지 식사를 못한다든지 중간에 감염증이 생기는 문제들을 다 회복할 때까지 기간이 2에서 3주 정도가 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은 환자분은 다 회복해서 퇴원을 한 이후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